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어떤 강연, 법문이라고 불리는 내용의 일부인데요. 한국의 세대 문제라던가 지식의 본질, 또 지금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자료 출처는 1378강 법문을 만난 지 9년 차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PDF라는 문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강연자가 말하는 그 핵심 주장들, 그걸 좀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겁니다. 세대별 역할론 같은 거요. 그리고 선생과 스승은 뭐가 다른지, 또 요즘처럼 혼란스러울 때 융합을 통해 사람답게 사는 길은 뭔지 한번 그 통찰을 따라가 보죠.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그 강연자가 세대를 나누는 방식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선배님이라고 특정 세대를 지칭하는데요. 1940년, 그러니까 용띠부터 시작해서 1951년생까지 딱 12년간 태어난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이 살았던 시대를 조선시대와 현대 대한민국 사이의 어떤 과도기로 규정하는 게 좀 눈에 띄어요. 전쟁 겪고 힘들었던 시기에 나라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은 닦았지만 뭐랄까 완전한 조선 사람도 아니고 또 완전한 대한민국 사람도 아닌 그 중간다리 역할, 이런 해석인 거죠. 그렇죠. 그 구분이 되게 명확해요. 이 삼배님 세대를 딱 설정하고 나서 그 다음 1952년부터 63년생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죠. 이분들을 바로 대한민국 사람의 시작, 심지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상이나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는 첫 세대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마치 5천년 역사가 이들을 위해 준비된 거고 이 세대가 그 역사의 어떤 핵심 결과물이다. 상당히 큰 의미를 두는 거죠. 네, 그렇죠.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다 성장해서 이 사회의 최고 어른이 되었고 이들로부터 진짜 대한민국 현대사가 시작된다. 이런 관점인 거잖아요. 이 강연의 논리에서 보면 이 베이비 부모 역할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안 끝나고 다음 세대로도 연결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강연자는 보통 1대, 2대, 3대를 한 세트로 묶어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1세대, 그러니까 선배님들과 베이비 부모 초반 세대가 기초를 닦았다면 2세대는 그 위에서 사회를 막 확장시키고 성장시키는 역할, 예를 들면 기업 성장 같은 거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3세대인데 이 3세대에게는 앞 세대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잘 운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운용이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 같아요. 만약에 이 운용을 잘못하면 1대, 2대가 쌓아온 노력이 전부당 그냥 나무아미탑을 된다는 거죠. 물거품이 된다는 아주 강한 경고까지 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딱 이 중요한 운용의 단계에 들어섰고 이걸 잘해야만 빛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국가적으로 운용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런 진단이군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내부 갈등이 심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 근본 원인은 그럼 뭐라고 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스승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여기서 선생하고 스승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선생과 스승, 어떻게 다른데요? 선생은 그냥 기존에 있는 지식, 기술, 경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짜장면 만드는 법을 가르쳐두든 학교에서 학문을 가르치든 이미 있는 걸 전달하는 역할이죠. 사회가 막 성장할 때는 이런 선생들이 필요했지만 스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 전달자 역할. 그럼 스승은 뭔가요? 스승은 이 강연자에 따르면 기존 자료에는 없는 것,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맞는 어떤 새로운 길, 자연의 법칙이나 진리 같은 걸 가르치는 존재라는 거죠. 성장기가 끈자고 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했으니까 이제는 진짜 스승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스승이라는 게 도수를 부리고 이런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바른 이치, 바른 가르침, 즉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따르게 만들고 또 스스로 변화해서 좋아지도록 이끄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기운을 받고 스스로 나아지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성장기가 끝나고 이제 스승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근데 스승이 부재하다.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지식인 이야기로 넘어가던데요.
네, 그 부분도 흥미로운데요. 강연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지식인은 각자 다른 분야의 지식을 가졌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다 동등하다, 같다고 봐요. 뭐 의학의 지식이든 공학의 지식이든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각자 자기 분야 지식만 최고라고 고집하면서 다른 분야나 다른 생각을 배척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조화롭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진다, 엉망진창이 된다,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소위 뭐 전문가의 함정 같은 건가요? 자기 분야만 아는. 약간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융합이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 다른 사람의 생각, 심지어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까지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섞어봐야 한다. 그래야 전체를 보는 통찰, 강연자 표현으로는 물리가 터진다는 거죠.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가 터진다. 아, 그런 표현을 쓰는군요. 네, 2013년부터 이미 이런 융합 시대가 시작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서로 막 배척하고 제대로 융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융합의 필요성. 이게 단순히 지식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져요. 강연자는 인간과 사람을 구분하거든요. 인간과 사람. 어떻게 다른 건데요? 인간은 좀 더 본능에 가깝게 어찌 보면 동물적인 차원에서 사는 존재로 보고요. 사람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을 가지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존재, 거의 신성에 가까운 존재로 묘사를 해요. 아, 상당히 의미 부여가 크네요. 네, 우리 조상들이 5,000년 동안 노력한 게 뭐냐? 바로 우리 후손들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연자가 인용하는 말이 있었죠. 야, 인간아, 언제 사람 될래 하는. 네, 맞아요. 그 옛 어른들의 질책이 바로 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는 말이었다는 거죠. 2013년부터는 사람 세상이 열렸다고 하는데 정작 사람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건지를 모른다, 이런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강연자는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나요? 자신은 특정 종교를 전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선을 그어요. 그보다는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 뭐 여러 종교들의 근본 가르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르게 사는 원리 자체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뭐 역술인이나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좀 답답함도 표현하는 것 같고요. 네, 그건 오해다. 내 가르침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분의 접근 방식은 그래서 상당히 맞춤형 가르침을 지향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식인이 오면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바른 건지, 돈 많은 사람이 오면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지, 뭐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바르게 사는 법을 알려준다? 네, 핵심은 그거죠. 각자 자기가 처한 위치와 역할, 강연자 표현으로는 지금 현재 처해진 이 에너지 질량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에너지 질량이라는 표현도 독특하네요. 현재 나의 조건, 능력, 상황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총체적인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나오는데요. 어떤 건가요? 신적인 도움, 뭐 강연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도움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살 노력은 안 하면서 그냥 도와달라고만 비는 건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죠. 아, 결국은 자기 노력이 먼저다.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걸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강연자가 말하는 생활도라는 개념하고 딱 연결이 됩니다. 생활도요? 삶 속에 길이 있다.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뭐 특별한 종교 의식이나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 자체가 바로 길이라는 가르침이에요.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하루하루를 그냥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사회에 기여하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길이다.
이런 거죠. 와, 굉장히 실천적인 가르침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에너지와 질량, 즉 내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사회와 남을 위해서 바르게 쓸 것인가 이걸 배우는 게 핵심 과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나눴네요. 한 강연자의 시각을 통해서 한국 사회 세대론부터 시작해서 선생과 스승, 융합, 인간과 사람, 그리고 생활도까지 상당히 방대하면서도 체계적인 세계관을 좀 엿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선배 세대의 역할, 베이비 부모의 책임, 다음 세대의 운용, 이렇게 이어지는 세대론적 조건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이 이야기들이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도 여러 질문을 던져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이 강연자가 말하는 세대 구분 속에서 어디쯤에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내 주변에는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선생만 있나? 아니면 정말 삶의 방향을 이야기해주는 스승 같은 분이 계신가? 또 나는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나와 다른 생각이나 지식을 융합하려고 하고 있나? 이런 거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도 있죠. 나는 지금 인간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나? 네, 맞아요. 그런 성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강연자는 지금 현재 처해진 에너지 질량을 정확히 알고 그걸 바르게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 질량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 기술, 경험, 인간관계, 재정적 자원 등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요. 그것들을 한번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그 안에서 바르게 사는 법 혹은 융합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서 내 삶과 내 주변을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안에서 찾으셔야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깊이 있는 탐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